진짜 좁네요. 아 이거 필요하지. 아 예. 여기 괜찮죠? 이렇게 있어도? 일단 한 분씩 아주 간략하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을 여는 법 제자들 같은 배우 이나기라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로스트 파운드의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로스트 파운드의 허지입니다. 네, 저는 하늘이 역을 맡은 최서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문을 여는 법은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을 격려하는 영화인데요. 김남길 배우님께서 박지한 감독님에게 작품 연출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이크. 완전 그 원래 박찬 감독님하고 인연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같이 작품을 하기로 했었던 것들도 있어서 박찬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감독님 전작 봤었을 때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 대한 걸 표현을 되게 잘하셨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얘기를 잘 풀어가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고 또 그리고 감독님도 이런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고 감독님에 대해서 되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뭐 특히 다른 엄청나게 삼고초령 이런 거보다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길래 한 번에 이렇게 좀 승낙을 해주셨나요, 감독님? 이거 합시다. 네, 저도 원래 관심이 좀 있는 소재였고 그리고 NGO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저 평소에 관심이 좀 있어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공동 연출을 해도 되냐고 제안 드렸을 때도 흔쾌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제 허지혜 감독님한테도 이렇게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 과정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공동 연출이 흔한 거는 아닙니다. 네, 사실 그때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마감이 있는 일을 조금 앞두고 있어가지고 혼자 그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하면서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허지혜 감독님이 여성 감독 네트워크 운영진으로 계신데 인터뷰를 하게 됐고 사실 그때 처음 만나서 한 6시간을 떠들고 헤어진 다음에 그냥 그 다음날 저 혼자 그리고 감독님 영화를 좀 보고 이 사람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하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 그냥 공동 연출을 하고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그냥 만나자고 해서 바로 혹시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라고 했고 제가 하루 이틀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 너무 처음 만나는 사이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약간 오해가 있는 건가 막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덥석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는데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럼 같이 합시다 하고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허지혜 감독님은 그렇게 단번에 수락하신 그 이유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그 인터뷰를 시작할 때 이미 너무 팬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인터뷰를 했던 거라 이미 감독님이랑 그 대화가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사실 그 시점에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좀 너무 없었어요. 하고 있는 일도 사실 없었고 자립 청년에 대한 소재로 뭔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사실 거절하기 쉽지 않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자를 떠나서 이제 김남길 배우하고 좀 친한데 어쨌든 그런 측근으로서 약간 한 작품이라도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과 좀
좋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있어서 사실 NGO 사업 같은 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말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으로까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넓힌 계기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맨날 만나면 그 아직도 해? NGO? 그럼 아직도 하지 그럼.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만해. 언제 빚 갚을 거고 언제 대출 갚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 이 자립준비 청년이 단편 영화까지 오게 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시민단체 NGO에서 관심사로 다음번 캠페인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응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국민은행 쪽에서 그런 제안을 또 같이 주셨어요. 그런 거를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캠페인들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고 좀 확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하늘을 연기하신 최세원 배우님은 초반에 이렇게 당차고 똑부러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알고 보면 1년의 여정은 그 뒤에 숨은 이제 두려움과 이제 불안의 세계잖아요. 이 인물에게 좀 어떻게 접근했고 자기 모습이 좀 어떻게 투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하늘이를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똘똘하고 단단하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만나는 상대들을 그 상황들을 더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보다는 그렇게 했고 저와 닮은 점은 제가 하늘을 하면서 그 단단한 하늘이의 모습들을 많이 닮아가고 싶어서 오히려 그 연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제가 단단해진 모습이 하늘이와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자립하시고 이렇게 따로 혼자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조금 본인은 좀 어떠셨나요? 저도 좀 처음 해보는 것들이라서 되게 집 보러 갈 때 그래서 되게 생각이 났었는데 근데 무서웠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었는데 저도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좋은 집도 저도 잘 구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김남길 배우님은 어떤가요? 굉장히 좀 오래전일 텐데. 저에게요? 아니요, 김남길 배우님 자립했던 순간. 저는 죄송한데 용기가 없어서 자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용기가 없어서 자립을 할 엄두가 못 냈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니 근데 이게 자립준비 청년이라 해서 뭐 물론 자립을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 사회 초년생이나 모든 것들을 처음 경험해보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박 감독이랑 허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고 또 최 배우가 그렇게 최상 배우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자립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연극을 처음 하면서 그랬던 처음 저도 이제 사회에 나왔던 시기 그때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다 두렵고 근데 다행히 저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의미로 이런 영화가 주변에 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 김남길 씨가 등장하기 직전 장면에서 이제 하늘의 방은 이제 기괴하게 약간 변하는데요. 문 형태가 이제 기울어져서인지 벽이 이렇게 약간 둔각처럼 보이기도 하던데 문고리도 그림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시나리오 이렇게 보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고흐의 방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을 제가 봤거든요. 왜 그거를 이렇게 좀 택했는지 좀 알고 싶더라고요. 두 분 중에 아무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썼고 그냥 구글을 켜놓고 같이 동시에 썼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그 고우의 방이 헷갈렸는데 근데 사실 그 고우의 방에 관해서 언급했던 거는 저희가 판타지라는 장르를 선택하면서 시나리오를 영화를 뭐 같이 찍는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읽는 게 되게 익숙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의 어떤 예시 예를 들면 뭐 고우의 방이 되게 찌그러져 보이는 느낌인데 그것을 구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고우의 방 그 그림처럼 하늘이가 그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자기 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냐고 질문할 때 거침없이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형상화하는 방식을 시나리오에 많이 써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었네요. 그 저는 사실 되게 심오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원래 이제 고우의 방이 있던 그 집 이름이 노란 집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어서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또 했고 그 파리 생활에 지쳤던 고우가 밝은 하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사한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늘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착각이었네요. 꿈보다 행운이 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하늘의 방이 이렇게 좁아지는 와중에도 창가에 햇빛은 이렇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잡히지는 않지만 이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싶다는 두 감독님의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방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도 어떤 이 빛이 이렇게 뭔가 디자인이 되면 어떨까라고 그때 조명 감독님이 한번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원래 있던 그 창틀의 뭔가 그 모양이라든지 하늘이가 되게 좋아하던 그 창문이 이제 그 집이 너무 무서워진 순간엔 되게 감옥 창살처럼 뭔가 보였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집이 뭔가 다 없어졌는데 바닥에는 그 빛이 묻어있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하늘의 감정과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햇빛을 이제 온전히 맡고 있는 인물이 김남길 배우님이라는 점이 좀 재미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좁은 어른의 필요성을 전하려는 두 감독님의 의도로 약간 좀 읽히더라고요. 김남길 배우님은 그런 상징성을 약간 부여받는 차원에서 약간 좀 부담되시지는 않으셨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 그런 의미였나요? 진짜 조명이 등에만 이렇게 비춰지던데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그런 의미였으면 연기를 다시 했었을 텐데 그렇게 진짜 그 두 분의 그런 생각에 제가 깊게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빛을 받아서 하고 하는 연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하늘이의 입장에서 좀 커져 있는 철수가 이제 하늘을 찾아왔었을 때 조금 동료가 없고 그렇게 그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연기를 했는데 이게 등에 그런 거였으면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고규필 배우님하고 너무 대조적이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깃들 배우요? 네. 나쁜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어른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 연기를 할 때는 어른이라기보다는 어른이 된 철수이기는 하나 아직도 그 하늘이의 어릴 때에 만났던 철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못 연기했나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거를 최성 배우님께서는 실제 이제 영화 밖에서 김남기 배우님이 선배이기도 하고 같은 이제 회사이기도 한데 실제로 본인이 보시기에는 좋은 어른이라고 좀 보시는지도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너무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일단 저랑 처음 뵀을 때 회사 처음 신년 회식 2월달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학교 졸업 공연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되게 혼자 힘들어했을 때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떻게 연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정말 그냥 어떻게 하고 계시지가 너무 궁금해서 처음 뵌 건 아니었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그때 그냥 붙잡고 1시간 동안 막 여쭤봤단 말이에요. 제 고민을 막 토로하면서. 근데 진짜 너무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대답은 결국 일단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연기가 어쨌든 너가 연기하는 거고 너가 행복해야 너의 연기도 행복한 만큼 잘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잘 1시간 동안 제 상담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네. 저 혹시 그때 많이 취했었나요? 술도 잘 안 드시면서 힘드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감동했었었는데 저만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어른이십니다. 아니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좋은 어른이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른이 아니라 좋은 어른이기보다는 감독님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투영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셨지만 좋은 사람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 아직도 그냥 아들 아니면 진짜 철없는 아들 그냥 어디 같이 다니게 손잡고 다니기 창피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다른 데에 나가서 남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근데 진짜 걱정이 많으시네요. 걱정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 그래서 좋은 어른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고 그 정답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나이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좋은 어른이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좋은 선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서훈 배우가 더 저보다 맞는 거나 옳은 것들도 있고 또 제가 옳거나 맞는 것들도 있어서 좋은 어른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동료였다라는 게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후배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아까 좋아했다는 이제 그 행복하게 이제 해야 된다. 본인 행복하신가요? 그 연기하시면서? 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잘 되는 거 뭔가 잘 되는 거 저희 이 일을 하다 보면 잘 되고 선택을 받아야 넥스트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게 잘 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많은 위안을 얻고 힐링을 받고 힘을 얻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지금 촬영한 열혈사제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제작을 하고 촬영에도 참여한 문을 여는 법이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좋은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숫자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감독님들과 또 이 추운 날 여기 이렇게 문을 여는 법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봐주러 오신 이렇게 진짜 저는 꽉 차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저 진짜 놀랐어요. 여기 처음 들어와서 머뭇거렸잖아요. 이거 너무 큰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진실과 거짓의 방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북청 사자 노름과 사물놀이패를 넣으셨잖아요. 하늘이는 그 중에서도 사자 역할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설정하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뭐랄까 어쨌든 자립 청년들을 다루는 얘기지만 뭔가 판타지라는 장르로 영화적인 재미를 주는 것이 사실 저희한테 거의 비등비등한 목표 중에 하나여가지고 좀 사람들이 예측 못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해보고 싶었고 그게 너무 시나리오 쓰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새로운 장소들 약간 그런 것들을 찾다가 하늘이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했던 학창 시절의 무언가와 제 깜짝 놀랄 만큼 어떤 뭐 북청사자 노름 같은 새로운 것들을 좀 도입해 보고 싶어서 루스텐 파운드까지는 아마 하늘이는 내가 애쓰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뜻밖의 이유로 막 거짓말쟁이라고 오해를 받고 거기까지 끌려와서는 어떤 면에서 하늘의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들을 좀 맞닥뜨리면서 그때 하지 못한 얘기나 혹은 후회하는 어떤 지점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사실 북청사자는 왜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사실 세차장에서 알바하는 것 정도를 정해뒀었고 그 북청사자의 털이 세차장에 이제 소울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그럼 북청사자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저희끼리 재밌어 하면서 쓰면서 나온 설정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의도를 계속 의심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자의 탈을 쓰니까 아무도 이 하늘의 어떤 관심이 보이지가 잘 않아서 더 이렇게 좀 속으로 외롭고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또 저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그 영화를 어떻게 찍을까를 하면서 북청사자에 이제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서 타일 속에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근데도 너무 즐겁게 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냐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뭐랄까 안 보여서 혹은 보여서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우리 오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사말놀이 해주신 배우분들도 다 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사실 그 환경은 좀 폐공장 이런 데여서 힘들었는데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 씬에서 하늘과 영희는 이제 충돌하는데요. 이 복화술을 통해서 하늘의 또 진심이 이렇게 나오는 만큼 직설적인 말들이 또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최성원 배우님께는 어떻게 하면 더더욱 하늘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영희 부분에서 처음으로 제가 좀 제 속마음을 확 드러내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하늘이가 좀 이곳에서 맞서봐야겠다를 좀 시작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영희가 나한테는 어렸을 적 되게 미안하고 어쨌든 나에게도 그런 죄책감이 있던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에게도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 어딘지 모르는 이 세계에선 내가 말해도 되지 않을까? 로 시작해서 그 뒤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전에 감독님 두 분께서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여럿 이렇게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꼼꼼한 취재 덕분에 약간 분신물 센터 서류에 이제 부모 성명란 같은 약간 그런 디테일이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서 이렇게 좀 나오게 된 표현이 있다면 좀 무엇이 있는지 좀 한 분씩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분실물 센터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나 하고 고민했을 때 너무 그 증명해야 되는 거 내가 뭔가 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 이게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미는 그런 서류들을 그분들이 어쨌든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을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순간을 하늘이가 맞이했을 때 사실 자기 이름을 쓰거나 약간 이런 장면들이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한번 반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사실 그 막 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뭐 다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뭐 약간 이렇게 좀 너는 뭐 명절에 시골 안 내려가? 약간 이런 대사도 어떻게 보면 사실 나는 갈 곳이 없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많이 떠올랐고 들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지? 이렇게 처음에 의문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다들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억지로 제가 끌어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디테일은 이제 이질적인 배경 곳에서도 이제 발견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세트 제작이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에 공이 아주 많이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제작자인 김남길 배우님께서 약간 좀 눈치를 좀 주시지는 않으셨는지 좀 그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혀 그런 거는 구애를 받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서 가도 될까 해도 계속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는 판타지 영화지만 CG를 많이 안 쓰고 최대한 아날로그적인 걸 해보자라는 의도였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세트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전에 찍었던 내가 죽던 날에 안지혜 미술 감독님한테 제가 그냥 시나리오를 막 보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하면서 근데 워낙 판타지라는 장르가 상업씬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스태프들은 그거에 또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취지가 너무 좋은 영화기도 하지만 아 그래? 약간 이상한데 재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시나리오 어떻게 썼는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데 안지 미술 감독님이 아 이런 얘기죠? 하고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면서 아, 이게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개발을 했더니 각 스태프들도 다 자기가 해석한 방식의 의견들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약간 단추 그린 스프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이 더해져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작자님은 아무 터치는 없으셨습니다. 허재 감독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작품들이 다 되게 초저예산 영화만 해봤다가 사실 너무 신났어요. 상대적으로 블록버스터였네. 네, 너무 블록버스터였고 이렇게 썼는데 다 하게 해주네. 이런 어떤 되게 신남을 가지고 했고 뭐 정말 모든 스태프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이런 국정사전 했을 때도 사실 까여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거지만 다 뭐 그럼 누굴 섭외하면 된다는 거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멀타의 상상이 현실된다 약간 그것처럼 상상하던 게 다 되게 너무 신났었어요. 그래서 세트를 가거나 약간 다 하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어서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창작자의 꿈을 현실로 이뤄주신 김남길 배우님은 제작을 좀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 이 제작이라는 말이 좀 아직은 어색하긴 한데 좋은 제작자의 방향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제작자는 감독님이 이미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그런 관심도 있으셨고 또 허 감독님도 단편 영화들을 많이 찍으셔서 단편 영화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제작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그냥 뒤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은 제작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 세트장에 촬영하러 갔었을 때 좀 놀라긴 했어요. 이게 정말 세트가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구현했었을 때 사실 뒤로 야, 얼마 들었지? 씨 얼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워낙 또 그리고 그 상업 영화나 상업적인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문을 여는 법이라는 영화의 취지에 대해서 너무 잘 받아들여 주시고 왜냐면 그들도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기가 다 있었던 거라 되게 지금 이제 감독님께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겠다,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적인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협조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저 영화 처음에 데뷔했었을 때 후회하지 않아라는 영화를 데뷔했을 때 그때도 한 조금 예산이 크면 기본적으로 한 60억에서 80억이 드는 영화를 만들 시기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필름 시대였을 때 저희가 디지털로 1억을 가지고 찍었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그 성소수자에 대한 작품이기도 했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인식이 낯설을 때였었는데 영화 관계자분들이나 감독님들 또 배우분들 선배님들 만나면 해주신 얘기가 영화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요즘은 더 많은 것들이 비싸져서 더 큰 예산들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제작이 되지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감독님 되게 감사하게 너무 좋았어요, 블록버스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 금액, 이 액수로도 충분히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잘 참여해주신 감독님, 배우, 다른 배우분들 또 이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기필 배우에게 너무 굉장히 바쁘거든요, 고기필 배우가. 근데 이런 취지를 듣고 또 참여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앞으로 계속 제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와 이게 아니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덕 대표님한테 옮은 것 같아. 좋은 PD시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저 궁금한 점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나리오에서는 크레파스로 그려진 작은 문과 크레파스로 그려진 노란 새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영화에서는 크레파스로 그려진 노란 새를 강조하기보다 실제 같은 눈에 이렇게 좀 주안점을 두셨더라고요. 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노란새를 그리는 장면도 촬영은 했었는데요. 뭐랄까 이미 너무 하늘이의 모험을 길게 관객들이 봤고 하늘이의 심정 같은 것을 이미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늘이가 뭔가 도약하는 것을 더 보고 싶으실 것 같다. 그리고 저희도 뭐랄까 그 문이 열리는 그 하늘 역할의 최서원 배우의 눈빛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방에서 노란새를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해봤더니 역시 그렇게 빨리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최서원 배우의 이렇게 같이 촬영하시면서 좀 어떤 점이 조금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기 전에는 저희도 사실 하늘이를 그냥 막 쓴 거기 때문에 어떤 배우가 와서 이 역할을 하게 될까 했는데 사실 저는 저희가 미팅이 끝나고 이제 허 감독님이랑도 얘기했지만 그냥 거기 앉아있는 최서원 배우가 너무 하늘이 같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판타지 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높았고 선호도도 있고 그리고 자립 청년에 대한 호감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진짜 대문짝 튀어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본다면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어서 오히려 뭐랄까 제가 채우지 못한 행간들을 서원 배우의 감수성으로 뭔가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첫 주인공이고 30분이 짧다면 짧지만 되게 긴 영화인데 한 씬도 빼놓지 않고 나오고 이 영화의 톤을 다 정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는 뭐 김남길 배우처럼 본인보다 까마득하게 선배인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기가 눌린 적이 없었고 그냥 뭐랄까 그 세트에 사는 사람처럼 그 세트의 주인인 것처럼 너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아까 단단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지점에 저희가 많이 기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최세원 배우님은 좀 두 감독님들의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막막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긴 호흡을 혼자서 다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들한테 기대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조금 해결해 나가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일단 막막하기보다 너무 그 당시에는 행복했었어요. 왜냐면 4월에 미팅을 처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졸업 공연도 이제 움직임극이라서 대사를 하지 않는 공연이었고 또 그래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찰나에 너무 선물같이 갑자기 저한테 미팅이 들어왔다 하셔서 봤는데 제가 판타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또 판타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본이.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해도 되나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늘인가요? 이러고 해서 너무 행복하게 그냥 진행했고 진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댈 수 있었던 거는 네, 제가 그냥 어려운 거고 하늘이가 여기서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화내고 싶진 않은데 감독님들은 이걸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이런 것도 그냥 여쭤보면 이제 30분 동안 또 잠깐 나가서 얘기해볼까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들어와서 하고 그냥 촬영 현장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정말 네. 같은 소속사시기도 한데 후배 배우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저보다 더 좋게 아 근데 먼저 발탁을 하셨잖아요. 뭐 어떤 현장이든 다 이 현장처럼 행복하지 않겠지만 그 최서운 배우는 일단은 되게 이 처음에는 제가 억지로 만들어진 밝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천진난만하고 이게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왜냐면 배우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만들어진 가공된 천진난만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로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밝음 에너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밝은 친구일수록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둠을 숨기기 위해서 더 밝은 티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셨고 제가 옛날에 막 현장에서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면 선배들이 잠깐 일로 와봐 이래서 너 혹시 우한 있니 집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네? 저는 현장이 너무 좋아서 아닌데요 이러면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억지로 왜냐면 그런 텐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이게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의미가 뭔지 조금 최서원 배우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게 진심으로 왜냐면 그게 만약에 가공되거나 우리가 좀 만들어진 거면 지치잖아요. 근데 절대 지치지 않고 물론 집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장에서만큼 또 현장 그 뒤에서 계속 작업하는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뒤에 시간까지는 계속 이 밝음이 계속 아까 신년회 얘기했는데 신년회 내내 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장점이고 무슨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밝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배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직업이나 일들이 저보다 사실은 더 선배님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기다림의 연속인 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다림을 얼마만큼 씩씩하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버텨내고 이겨내는지에 따라서 다음이 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봤었을 때 이 역할하고도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친구였어요. 최서원 배우님에게는 이번 연기가 이런 어떤 첫 주연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립준비 청년의 삶을 실감하는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들에게 좀 어떤 것이 좀 우리 사회에 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한 건 지속적인 관심인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사실 그랬던 사람인 게 지나가다 어떤 기사나 어떤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잠시 꼭 자립 청년분들이 아니더라도 저런 분들이 있네 하고 어느 순간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좀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제가 영화에서 신경 썼던 장면과 어려웠던 장면이 미야고소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었는데 그 대사를 제가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제 삶을. 나도 항상 잠시 관심을 가졌으면서 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 이 대사를 계속하면서 좀 관심을 가질 거면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좀 더 이분들에게 어떤 걸 내가 해줄 수 있는가? 그걸 근데 저한테 여쭤보신 거잖아요. 죄송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시작은 다 관심이니까 네,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만나보시고 또 만드시기도 했으니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조금 뭐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르게 조금 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들 의견을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좀. 사실 더 많이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 작업 기간도 그렇고 사실 이제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의 한계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 보육원 어머님들 만났을 때가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마지막에 좀 못 참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근데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시고 좋은 어른 한 명 있으면 되는 것 같다고 하셨던 그게 마음이 좀 많이 남았어요. 물론 영화에 그렇게 썩 좋은 어른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계신데 왜? 아니 그게 네, 근데 이제 뭔가 약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좋은 어른이라는 무게가 저한테 많이 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앞으로 그런 어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영화에도 최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이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보고 그분들이 제가 만나본 가장 건강한 20대 초반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이 준비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사회가 내가 다른 이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제일 많이 했고 그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이제 얘기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두가 부모가 있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 근데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가 제일 어렵다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 까지만 알고 있어도 이분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길 배우님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여기서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오늘. 지겨우실 거예요. 왜 지금? 아니 감독님들이 얘기하시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진짜 감독님 그 박지영 감독님 얘기에 너무 공감하는 게 그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사회가 준비가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에 너무 공감하고 그런 시선으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에도 자립준비 청년 이제 한 분이 취직을 해서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뭐 회의가 있어서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 좀 반성했는데 저렇게 밝아 왜 이렇게 밝아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편견에 싸우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들 자체가 조금 달라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담기지 않고 사회 초년생들 다 누구나 사회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런 감정 똑같이 아까 최세훈 배우가 얘기하는 것처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자립준비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느끼신 것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삶의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국한되지 않고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랑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 말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제가 고르면 조금 이런 거 선택 장애가 있어서 뭐한분 손을 지금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저기 계신 분 제가 제일 잘 보이는 저쪽에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저는 그 옆이었는데 아니 그냥 해주세요. 해주시고 옆에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업자 역할로 나오셨던 분은 과연 선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 기획자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로스트 앤 파운드의 1인 2역을 해주셨는데 신소영 배우님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부동산 중개인분을 이제 설정한 이유는 어쨌든 집을 구해야 됐을 때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일 처음 마주치는 어른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꼭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정도의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그 조건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하기도 하고, 그 돈이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막상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가 뭐 쓸데없는 걸 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훅훅 사라지는 돈이어서 하늘이가 이 사람이 뭐 소개를 받고 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내가 바보처럼 난 정말 똘똘하게 집을 구하고 싶은데 혹시 이 사람이 날 속이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어떤 그 불안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분이 어떨 때는 좋은 어른처럼 보였다가 어떤 때는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는 친절하지만 바른 말을 해서 하늘이를 괴롭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더 모호하게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심소영 배우님이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아까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5개월 차 된 신입사원인데 요즘 약간 잘 맞는 길을 선택했는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질문? 아무나 대답해줘. 해주세요. 저요? 진짜 5개월이라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얼마나 혹독한 세상인지 얘기해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니면은 서원이가 해줘요. 초년생. 저희 다 멘붕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희도 비슷한, 이게 저도 연기를 오래 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으로 살아서 이게 뭘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왜냐면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뭐 직장 위에 상사가 있거나 동료들과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답을 드릴 텐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옆에 분이 질문하셨잖아요. 그 어른이 그 부동산 중개인이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싶었는지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싶었는지. 근데 저도 가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해서
제가 항상 그런 핑계를 대는데 본인이 다른 것보다 뭐 성과적인 거, 뭐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해서 돈을 얼마만큼 벌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본인이 얼마만큼 아까 최서원 배우한테 얘기한 것처럼 얼마만큼 행복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행복이 지어질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없이 나쁘게 생각하면 너무 나쁠 수밖에 없고 또 좋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본인 스스로가 5개월이 돼도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5년이 됐는데도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 기준적인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제일 행복한 순간 그리고 직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행복을 다 얻으려고 하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아까 현장에서 모든 행복을 얻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저희 아까 얘기한 좀 넥스트가 있어야 다음 작품을 할 수 있고 시청자분들이랑 대중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야 저희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팔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장에서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작업이라고 어디 가서 늘상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조금 부족하게 그러면 끌어주긴 하나 어쩔 때는 그 끌어줌이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냥 현장에서 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누군가에 대한 지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되게 많은 감정들이 저 역시 계속 교차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어른인지 뭐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초년생이니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에서보다는 본인이 어디에 있어도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사실 되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영화에 담을까 되게 애를 많이 써서 만든 것이 너도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해봐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어른이 그 당시에 좋은 어른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어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냥 고립되지 말고 뭔가 연결되려고 애를 써보시는 것을 너무 두루뭉술한 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영화를 연기를 하면서 제일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게 뭘까를 끝나고 생각해봤을 때 너 스스로 문을 그려봐가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라는 최서원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문이 없고 그러면 내가 나를 좀 더 믿어보고 그 문을 열고 나갔으면 그 문을 만든 나를 좀 더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5월에 찍고 11월에 개봉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 영화에서 저런 말들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구나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를 믿어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자신을 더 5개월이든 하든 뭐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을 더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또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내가 지금 행복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근데 며칠 지나면 그때 되게 행복했구나 이게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이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제가 이쪽 했으니까 저 맨 끝에 두 분 중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저 맨 끝에요.
네네 그분 얘기하시는 거. 저분 말씀하시는 여기 있으니까 난 이쪽에 얘기하는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저기도 너무 크게 하셔.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길 오빠에게 질문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남길 오빠 때문에 함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혼자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울었어요. 진짜 한국에 살기 너무 힘들어요. 가족 없으면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남길 오빠에게 이 고민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고민이 생겼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말 조심하라니까. 살기 힘든 건 맞지. 그러나 저희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을 갔는데 연립주택 같은 데의 사무실을 얻은 연립주택이라 그래야 되나? 그 한 층에 이렇게 한 4가구씩 있고 맞죠? 그렇게.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 생각하기에 450이었나에 50이었어요 월세가. 근데 왜냐면 그게 강남 쪽이었는데 와 되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좀 보면서 그 한 집에 방이 2개가 있었고 거실이 하나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작품을 하면서 조금 많이 배우는 편인데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예전부터 자립준비 청년이라기보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거기에 제가 있었던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 자립준비 청년들이 거기에서 이제 한 가구 안에 4명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아 4명이서 우르르 나왔다가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좀 놀래서 물어봤더니 자립준비 청년들이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이게 보호종료 아동이 법적으로 끝나면 이들이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고 이 사회에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하다가 이제 영화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때부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고민을 해왔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캠페인 같은 거를 하나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의 기획을 하고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영화에 대한 제안이 와서 이 영화를 그때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대답이 됐나요? 아 됐답니다. 네. 한국에서 화이팅. 하트를 저렇게 또 사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트는 너무 잘 보여요.
보이네요 지금. 다음 분을 저기 아까 처음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여기요. 아 여기 네 번째 줄. 지금 왔다 갔다 하시. 아 제가 너무 힘들게 코스를 자꾸 짰나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그 철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한 이제 뉘앙스를 주지만 그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가 조금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지만 동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건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감독님이랑 시나리오를 쓸 때 제일 고민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걸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세요. 약간 친구 중에 혹은 같이 생활했던 사람 중에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빼놓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단 사실 저희도 사실 온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게 되게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걸 이제 그 당사자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영화적으로 좀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 캐릭터를 넣은 이유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있는 얘기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하늘이를 그냥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만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거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하늘이도 그 친구도 다 좋은 어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았을 텐데 어떤 순간 그 친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중에 어린 철수가 나와서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늘이가 보자마자 알아보면서 너무 반가워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날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하늘이가 사진을 벽에 계속 사진을 붙여놓은 것처럼 실제로 만날 수 있든 만날 수 없든 하늘이한테는 되게 중요한 존재고 내가 어른이 되는 걸 지켜봐라 하는 어떤 의미도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이가 바라는 어른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뭔가 힌트를 주는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저기 우주체랑 코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님들 두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각자 맡으신 배역에 대해서 배역과 본인의 싱크로율과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씩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훈 배우부터 주시죠. 저는 싱크로 지금으로 따지면 9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하늘이도 처음에 되게 겁이 많은데 똘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면이 되게 많거든요. 겁은 나지만 그거를 이제 티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하늘이를 연기하면서 그런 점을 제가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5월에 촬영이 끝나면서 그거를 많이 제가 담고 싶은 부분을 많이 6개월 동안 되게 생각하면서 노력해와서 지금으로 90% 정도 되는 것 같고 기억에 남는 대사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어린 철수에게 말했던 같이 좋은 어른이 될 줄 알았어라는 대사를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김남길 배우님도 부탁드립니다. 저그 싱크로율이 하나 안 맞고요. 진짜 제가 은근하면 어떤 인물들을 표현할 때 제 안에 있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색깔이 아니니까 갖고 있는 걸 좀 확장을 해서 캐릭터를 표현한다라고 늘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철수는 제
제일 확률이 낮은 싱크로율인 것 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노란색을 찾아야 돼라는 대사 되게 좋아해요. 감독님한테 이거 파란색 아니에요?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까 지금 이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다 얘기했었던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문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을 찾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게 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노란색을 찾아야 돼가 되게 막연하게 얘기한 거지만 디테일하고 명확하지 않은 노란색을 얘기해줘서 제가 그 대사 칠 때 사실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관객분들이 노란색을 찾아야 되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서 그 대사 칠 때 고민이 많았던 것만큼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여기 이 뭐였죠? 아까? 갑자기 까먹었네. 여기 뭐 상품을 준비한 게 있는데 5분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김남기 배우가 직접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잠깐 다 내려오시겠어요? 잠깐? 내려오시라고요? 아니 직접 전화를 하시라고요. 제가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기 여기 저하고 감독님 두 분하고 최선 배우가 그리고 기자님이 한 분씩 그 자리를 호명해서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질문하신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질문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다 내려오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5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네. 지금 나오세요 잠시. 네. 잠깐만 이거 하는 거.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 김남기 배우가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렇게. 이건 선물을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받으셨네요. 좀 이따 좀. 그러면 이분 올라가시면 되나요?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원래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내려와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듯한데요. 한 분씩 이 영화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끝인사를 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최서원 배우부터 인내하십시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영화가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면 바로 힘이 나는 영화가 여전히 지금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여전히 저를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좋은 영화 왜 울어?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손수건이나 이런 거 없나요? 이런 따뜻한 영화 제가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이렇게 너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감독님. 이렇게 좋은 취지와 좋은 배우님들과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너무 복이 많았던 한 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이 작품을 같이 한 입장으로서 이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배우가 있다는 것도 저한테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지원 감독님이랑 우리 김남기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영화 이 극장에 트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화 봐주셨다는 그런 후기들도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감동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 극장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작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어떤 사정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 사실 너무 신나고 즐거웠고 그리고 처음으로 공동 연출이라는 걸 해보고 그리고 저랑 허 감독님은 사실 나이 차이 되게 많이 나는데 저희 동료와 허 감독님의 동료들이 함께 섞여서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저한테 너무 새로웠는데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고 이렇게 관객분들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크게 할 얘기라기보다는 어느 날 영화가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신 롯데 시네마 관계자분들도 우리 여기 이준길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를 정말로 좋은 영화 제작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주신 두 감독님 그리고 하늘로서 정말로 이 영화에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잘 표현해준 최서연 배우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이렇게 사랑해주신 것만큼 또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더 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곧 이제 12월인데 이 영화 마무리도 잘하시고 힘을 내셔서 내년에 또 더 힘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열혈사지 본방을 못 봐서 그래요. 난 그렇게 쌍스러운 사람 아니야. 그럼 이것으로 오늘 GV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궂으니까 꼭 조심히 귀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